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미주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여파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바라기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진짜 연료로 쓰는 오일 문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것이 그냥 오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서구, 지구상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조그만 나라까지 이런 영향들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그 원유 수입을 금지시켰죠. 그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치들이 권투에서 치면은 잽을 날리지만 잽 날리자마자 나도 한 방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들이죠. 다 그냥 하나 조치 내렸다고 해서 저쪽만 죽어, 이게 아니에요. 저쪽이 코피 흘릴 때 나도 이빨 하나 부러지는 그런 정도라고나 할까요? 이 이해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 난타전으로 인한 피해들이 그냥 쫙 퍼져나가고 있어요. 온 나라에, 온 계층의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니 우리 미주에 살고 있는 자영업뿐만 아니라 우리 봉급 생활자들, 우리 동포들 다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 금지를 내렸는데, 참고로 그럼 미국은 원유를 어느 나라부터 수입하나, 요 그림에 이렇게 나오죠. 캐나다로부터 61%, 멕시코로부터 10%, 사우디로부터 6%, 러시아로부터는 3%밖에 수입을 안 해요.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 온 세계 석유 공급과 소비, 수입과 수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가스스테이션 앞에서 코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너무나 비싼 이 가스 가격 때문에. 가스만이 아니죠. 별 희한한 것까지도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지만 니켈 있죠. 금속 니켈. 우리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철강 제조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이런 니켈, 백금, 이런 금속류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죠. 수직 상승. 네. 예, 이런 현상들. 이런 니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니켈 안 사는데 이렇게 하지만 이 산업에 다 들어가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뛰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도 다 연결이 되죠. 이게 전부 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주식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난 일주일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에도 이미 인플레이션 문제와 그다음에 연준에서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여러 가지 양적 완화가 이제 점점 중단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인더스트리 인덱스가 3만 5천, 3만 6천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 거의 3만 2천까지도 내려갔어요. 며칠 전에는. 예. 그렇게 엄청나게 내려갔는데 오늘만 그냥 반짝 올랐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배럴당 원유가가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그게 조금 내려갔대요. 그래요? 원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냥 그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은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이 뒷부분 보세요. 오. 뻥충 뛰었죠 오늘. 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뭘 했냐면, 이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이나 이런 정부에서 규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조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발동했어요. 그 소식이 있자마자
이제 이 암호화폐 가격이 팍 뛰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먹살경제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도 암호화폐 중앙은행에서 한번 발행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자 한번 그런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힐러리 앨런입니다. 이 사람이 법학과 교수예요. 어느 대학?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워싱턴 컬리지 오브 로우. 이 암호화폐와 디파이란 무슨 뜻이냐면 Decentralized Finance라는 뜻입니다. 중앙화되지 않은 금융. 이게 또 하나의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섀도우 뱅킹, 미국의 은행 체제는 다 정부 규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FDIC 이런 거 있죠. 고객들이 일시에 몰려와가지고 돈을 다 달라고 막 할 경우에도 은행이 돈을 다 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게 해놨거든요. 전부 다 연방법으로 인해서 뭐 그런 거라든가 스트레스 테스트 있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을 빼도 그 은행은 무너지지 않고 다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게 스트레스 테스트 막 이런 것도 가끔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제도권 금융은 규제를 받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데 이 암호화폐는 장점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간의 거래, 뭐 안전성,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확장해 나갈까 막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있는 반면에 이 앨런 교수 같은 경우 지적하는 거는 이 중앙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08년 9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했지 않습니까? 자격이나 신용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막 그 대출을 해주고 하고서 그것이 하나의 파생 상품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또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게 바로 뭐냐면 섀도우 뱅킹이에요. 실제 규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잘 관리되지 않는 곳에 돈이 몰려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한번 무너지면 엄청나게 무너지는데 지금 암호화폐가 사람들의 관심도 갖고 많은 돈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고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결국 와르르 무너지면 이제 거기에 투자했다가 뭐 다 파산되고 하는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이 앨런 교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래서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 그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이렇게 우려에 섞인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미주 동포분들도 여기에 뭐 투자하려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난 한 2, 3주간 세금 환급, 그러니까 텍스 리턴 돈들이 좀 돌아가지고 한 3주간 굉장히 바빴었는데 이제 대충 돈 받을 사람 다 받고 그 사람들이 쓸 사람도 어느 정도 썼어요. 제가 이제 저만이 아니라 이 동네 분들이라든가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세금 환급으로 인한 반짝 경기는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예년에 비해서 전체 그 소비 금액이라든가 그 소비 기간이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네. 한 회사를 소개하려고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UNC 채플힐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이름이 에스크바이오예요. 에스크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예. 아클레오 피오스 이게 뭐 그리스의 그 의학의 신이랍니다. 의학의 신. 그 이름을 그래요? 따서 에스클레피오스 파마시티컬 컴퍼니인데 이름은 약자로 그냥 에스크바이오 이럽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잘 조작해가지고 뭐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독일계 베이어 회사 있죠? 네. 하고 지난 거의 한 뭐 17개월간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인수합병에 대해서. 근데 결국 엊그저께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베이어사가 이 채플에서 시작한 이 에스크바이오를
40억 불에 인수하기로 타결됐어요. 엄청난 돈이죠, 40억 불. 네. 예, 얘기 뭐 처음에 들어보니까 작은 회사로부터 시작했어요. UNC 채플릴의 그 교수와 시아오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진 테라피, 유전자 치료를 시작하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셰일라 미카엘은 법학 전공자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에스크바이오에서 개발된 약을 이제 큰 제약회사한테 파는 그 일을 성사시킨 거예요. 크게 2건이나. 한 번은 파이저한테도 하나 팔았습니다. 그 파킨슨병 같은 거를 고치는 어떤 그런 유전자 치료를. 뭐 젊은 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셰일라 미카엘 회장 자신이 병에 걸려 있어요. 어머, 무슨 병이에요? 질병. 예. 루퍼스라고 하는 병인데 뭐 한국말로는 낭창이라고 한다네요. 그 전부터 증상이 계속 있었대요. 그 피로감, 그 관절이 쑤시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네네. 증상이 있어서 계속 진찰을 받아왔는데 결국에는 40대 때 당신은 루퍼스 병에 걸렸다,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온 거예요. 거의 뭐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심한 병이고 라틴계나 아프리카계 여성들에게만 많이 발생하는 병이래요, 이게. 예. 무슨 병이냐면은 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병균이 들어왔을 때 막 공격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를 막 공격한대요. 어머. 잘못해가지고. 우리 몸 자체를 이게 적이야 막 하고서 공격해서 막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면역 체계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죠. 예. 그래서 이 병과 싸우면서, 자신의 병 자신이 싸우면서 또 이 제약 회사를 이끌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정말 이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뭐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러니 무슨 뭐 40억 불 인수되고 뭐 자기한테 떨어지는 무슨 성과급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굉장히 아프니 뭐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양반한테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보다도 내 자신의 병을 고치듯이 우리 제약회사가 잘 연구해서 이 세상에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 아픈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내 자신도 나를 돌볼 것이며 우리 회사도 아픈 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자영이의 증신 있죠? 자영이의 증신. 네,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268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